아마 21번 matplotlib이라고 하는 파일일 겁니다. 그 파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런타임에서 모두 실행을 한번 할게요. 그래야 그 tips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로드를 한번 해야 되니까 런타임 모두 실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모두 실행을 하시게 되면 구글 콜앱하고 연결을 하죠. 연결하고 초기화한 다음에 첫 번째 셀부터 작성된 마지막 셀까지 한번 쭉 그 실행이 될 겁니다. 아마 네 여기까지 실행이 된 것 같네요. 그죠? 어제 했었던 거 잠깐 좀 보면은요. 저희가 임포트 했었던 라이브러리들 좀 보겠습니다. 넘파이 임포트 했고요. 넘파이 임포트 했었던 거는 아마 여기에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통계 관련된 함수들 있죠. 평균이나 표준 편차나 뭐 이런 것들 계산할 때 필요한 함수들이 넘파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임포트를 했었던 이유는 뭐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하고 싶으면 판다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플럿을 임포트를 했죠. matplotlib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플럿 모듈을 저희가 임포트를 했고요. 파이플럿을 PLT라고 줄여서 쓰는 겁니다. PLT라고 줄여서 쓰는 거고 여기에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함수나 그리고 클래스, 메서드들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그 모듈이 있고요. C본 모듈도 역시 시각화예요. 오늘은 저희가 C본을 많이 이용을 해볼 겁니다. 이따가. 어제까지는 C본에 있는 예자 데이터셋, 예를 들면 뭐 팁스라든가 혹은 뭐 아이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넘파이, 판다스, 파이플럿 그리고 C본 이렇게 네 가지를 임포트를 했고요. 예제 데이터셋 가지고 올 때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시면 되고 데이터셋 이름 주시면 됩니다. 팁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겨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컬럼은 7개가 있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식사 금액, 그 다음에 그 손님들이 그 서빙한 종업원에게 지불한 팁, 그리고 손님의 성별, 흡연 여부, 그 다음에 이 영수증 금액이 찍힌 요일,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냐 저녁시간이냐, 그리고 테이블에 몇 명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아마 로우가 244개가 있었을 거예요. 244개가 있었고 파이플럿 모듈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은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할게요. 대표적인 그 어제 다뤘었던 그래프의 종류들만 좀 보시면은요. 우선 박스플럿. 박스플럿은 이렇게 생긴 게 박스플럿입니다. 박스플럿에서 보여주는 내용은요. 사분위 값을 보여줍니다. 사분위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들을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가장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까지 쭉 정렬했을 때 하위 25%, 그 다음에 중위, 가운데 위치죠. 50%, 그 다음에 상위 25%, 그러니까 75%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50%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영역을 박스로 보여주고요. 중앙값, 중위값이 어디 있는지를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그려주고요. 울타리 또는 수염이라고 얘기하는 울타리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울타리 바깥에 데이터들이 있으면 아웃라이어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가 최소값의 위치고요. 울타리의 위치가 최소값의 위치가 되고 아웃라이어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최대값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 통계량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그래프가 박스플롯이고요. 박스플롯이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형 변수입니다. 연속형 변수를 예를 들자면 영수증 금액 같이 영수증 금액은
뭐 몇 센트나 혹은 뭐 1점 몇 달러 뭐에서부터 뭐 50 몇 달러까지 그 안에 소수점들이 연속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속적인 값을 갖는 그런 변수에서 최소값과 최대값까지의 구간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 10에서 20까지, 20에서 30까지, 30에서 40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 안에 레코드가 몇 개가 있는지 개수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 높이는 뭐가 되냐면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행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행의 개수.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래서 그 막대 높이가 높다라는 거는 이 해당하는 구간에 레코드가 많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막대의 높이가 낮다는 얘기는 해당하는 구간의 레코드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역시 그 어떤 연속형 변수의 분포, 데이터들이 어느 쪽에 밀집해 있고 어느 쪽으로 넓게 퍼져 있고 분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히스토그램하고 그 박스 플롯은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아웃라이어까지 이 박스 플롯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시킨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중위값이 이 정도의 중위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울타리가 여기까지 쳐져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가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아마 위쪽에 그 토탈 빌에 박스 플롯 그렸던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 히스토그램에서 막대가 이렇게 높게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박스 플롯에서의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꼬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울타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고기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박스 플롯과 히스토그램은 둘 다 그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 바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플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막대 그래프는 히스토그램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보여지는 게 막대 그래프. 이거는 뭐냐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입니다. 아래쪽에 X축에 있는 변수들을 보시면은요. 성별, 남성과 여성 이런 식으로 가로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막대 같은 경우에는 Y축에 성별이 있죠.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변수가 해당 카테고리에 몇 개의 자료가 있는지, 몇 개의 레코드가 있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시각화해주는 그런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예요. 그래서 막대 똑같이 막대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사각형 모양으로.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카테고리 변수의 분포를 볼 수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변수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분포를 볼 수가 있는 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산점도 그래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그려보는 게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형태죠. 예를 들어서 X축의 토탈 빌, 영수증 금액이고요. 영수증 금액은 0에서부터 뭐 대략 한 50 조금 넘게까지 분포를 하고요. Y축은 팁, 손님이 지불한 팁입니다. 팁은 0부터 10까지 사이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 하나를 찍어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 X축과 Y축에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만나는 위치를 찾아보면 이 손님은 뭐 대략 한 22달러나 23달러 정도의 식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팁은 7은 안 되겠죠. 한 6.2, 6.2나 6.4 그 정도의 팁을 지불하고 나간 손님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영수증 금액, 그 다음에 점의 Y좌표가 팁의 금액.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게 선점도 그래프고요. 선점도 그래프가 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냐면 이 그래프의 모양을 잘 보시면 대략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들이 어느 주위에 많이 있냐면 요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점들이 이 주위에 많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영수증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팁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경향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상관관계다라고 하는구나. 두 개가 상관이 있다.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영수증 금액이 많기 때문에 팁이 많다. 이거는 인과관계고요. 근데 원인과 결과는 아니죠. 영수증 금액이 이렇게 영수증 금액이 크더라도 팁이 작은 데이터도 있는 거고요. 영수증 금액이 작아도 팁을 많이 주고 가는 손님들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뭐 좀 특이한 몇 명의 손님들을 제외하고 대략적인 경향이 비슷하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게 선점도 그래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선점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도 있어요. 반비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도 있고 뭐 정비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도 있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어떤 경향성,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선점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선그래프, 라인 플롯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그래프는 주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선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X값이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변해갈 때 Y값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뭐 이런 게 보통 주식 차트 같은 게 이런 형태를 많이 갖죠. 이런 형태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옵션이라든가 그런 것들 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문서를 같이 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매트플러립 사이트 알려드렸잖아요. 매트플러립.org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에 뭐 튜토리얼 이그젬플이나 플롯 타입, 이그젬플, 튜토리얼, 레퍼런스 등등등 혹은 뭐 유저 가이드 어디를 보셔도 상관없고요. 어디를 보셔도 상관없고 뭐 저는 레퍼런스, API 레퍼런스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예제도 잘 되어 있고요. 임포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설명과 예제와 그다음 그 결과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려봤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의 이름은 바였었어요. 바. 그래서 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치 결과가 검색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컬러바는 아닐 거예요. 우리는 바라고 하는 걸 찾을 거니까. 우선 얘가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죠? 파이썬 메서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즉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라는 뜻이에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다라는 뜻이고요. 엑시스라고 하는 용어 기억나세요? 어저께 서브 플랫 만들 때
서브 플롯을 우리가 엑시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그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막대를 그려주는 그래프. 그러니까 서브 플롯을 만든다는 피겨 안에다가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이 서브 플롯에서 막대를 그릴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얘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로 바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옆에 또 설명도 되어 있어요. 클래스다. 얘는 클래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파이플럿 안에 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파이플럿은 모듈 이름. 그러니까 그 파일 이름이고요. 파이썬으로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 이름이고 그 옆에 있는 게 바가 함수 이름이에요. 파이썬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 사용했었던 바 볼까요? 어제 사용했었던 바를 보시면 바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plt.bar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plt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파이플럿이었잖아요. 파이플럿.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사용한 바라고 하는 함수는 이 녀석인 거예요. 이 녀석. 파이썬 펑션인 거예요. 매트플럿립 파이플럿 모듈이 가지고 있는 바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찾으실 때 이런 식으로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함수를 보면 될까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서브 플롯에서 그려주는 메서드는 이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탑레벨 펑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탑레벨 펑션이 이 녀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파이썬 펑션을 살펴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라고 하는 함수에는 x와 height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줘야 되고 width, bottom 이런 것들은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고 여기는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는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고 무엇을 하는 기능이다.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값을 줘야 된다. 여기에는 어떤 값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 어떤 키워드 반드시 키워드를 같이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럼 어떤 키워드를 같이 넘겨야 되느냐? 밑에 설명이 있어요. 컬러라고 넘길 수 있다. 엣지 컬러라고 넘길 수 있다. 라인 위드스라고 넘길 수 있다. 등등등. 그다음 또 더 있죠. 이런 것도 뭐 에그 필터라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알파라고 하는 것도 넣을 수 있고 앵글이라고 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파라미터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리되어져 있는 이 문서에 정리되어져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을 여기 있는 설명에 맞게끔 아규먼트 값을 전달해 주면 그래프를 그려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죠? 대표적인 몇 개는 뭐 외우고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파라미터 이름들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면 문서에서 찾아보면 무엇을 넣으면 되겠다. 어떤 거를 넣어보면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보시면 라인 스타일 여기 어제 아마 이런 문자열들 뭐 라인 스타일 뭐 이런 거 있고요. 등등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문서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어제 과제로 갈까요? 어제 과제로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4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자. 이거를 2개 행, 2개 열에 배치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각각 성별, 남성, 여성 몇 명이 있는지, 그 다음에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몇 명씩 있는지, 요일은 각 요일에는 몇 명씩 그 손님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런치 타임과 디너 타임에는 뭐 손님이 어떻게 썼는지 이거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거죠. 우선 각각 얘네들부터 먼저 좀 볼까요? 얘네들부터 먼저 좀 보면 성별, 젠더 카운트를 먼저 좀 볼게요. 변수를 만들게요. 변수를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죠. 여기에서 value count를 하시면 그리고 출력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시면 네, 남성은 157명, 그 다음에 여성은 8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막대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남성, 그 다음에 여기 여성 죄송합니다. 막대 이렇게 157만큼 막대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은 87만큼만 막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막대 그래프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흡연 여부도 알아내야 되겠죠. 흡연 여부. 스모커라고 할까요? 스모커 카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에서 변수 이름이 스모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value count를 하시면 되고요. 네. 비율이 뭐 남성 여성 비율하고 비슷하군요. 조금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비흡연자가 151, 그 다음에 흡연자가 93이라고 하는 그 비율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일이었죠. day count라고 할까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찾아야 돼요. day가 컬럼 이름이고요. 똑같이 value count 하시면 됩니다. 네. 항상 여기 순서를 보시면은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알파벳 순서가 아니에요. 알파벳 순서가 아니고요. 어떤 순서냐면 여기 정렬 내림차순 정렬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운트가 가장 큰 게 제일 위쪽에, 카운트가 가장 작은 게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런 순서가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런 순서로 나왔던 이유가 이게 숫자들에 대해서 카운트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냐면 타임. 런치냐 디너냐가 있었죠. 팁스. 컬럼 이름 찾아야 되고요. 컬럼 이름은 타임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value count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디너가 압도적으로 많군요. 거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런치 이런 거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대략 어떤 모습이 되면 될지 예측이 되시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스모커, 넌 스모커, 그 다음에 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너, 뭐 런치, 뭐 이런 식으로 막대가 4개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막대가 이렇게 2개가 나오면 되고 여기도 2개, 여기는 4개가 나오면 되고요. 여기 2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고요. 자, 그럼 우선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서브 플롯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서브 플롯을 만드시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피겨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plt.figure.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면 figure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figure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을 figure에서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인덱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하는 타입이 뭐다? 리턴하는 타입이 엑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엑시스라고 하는 용어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엑시스가 서브 플롯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그 영역, 그게 엑시스라고 하는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 3개를 넘기시는 방법이 있고요.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인덱스. 숫자 3개를 넘기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숫자 하나만 넘기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해보면, 자, 우리 로우의 개수 몇 개죠? 로우 개수 2개. 아까 이렇게 그리기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로우를 이렇게 나눌 거고, 컬럼 이렇게 나누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로우 개수 2개, 컬럼 개수 2개, 그 중에서 몇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서브 플롯에서는요. 숫자를 1, 2, 3, 4 하고 1부터 시작하면서 번호를 매깁니다. 1부터 시작하면서 번호를 매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저장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가 생겼죠. 하나가 생겼어요. 그죠? 그럼 액세스 2번은요. 마찬가지로 figure, add, sub, plot, 로우 개수, 컬럼 개수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2번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덱스 2번. 그러면 어디에 생겼는지 볼까요? 옆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덱스 1번, 여기가 인덱스 2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엑시스 3번, figure, add, sub, plot, 로우 개수 2개, 컬럼 개수 2개, 인덱스 3번.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얘는 어디에 생겼을까요? 얘는 여기에 생겼어요. 여기가 3번. 여기가 3번. 아까 제가 숫자 적어드린 거랑 똑같죠. 엑시스 4번은 figure, add, sub, plot, 로우 2개, 컬럼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 4번. 그럼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에 생겨요. 그럼 이제 각각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플럿 AX 1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바플럿 그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여기다가 AX 1번 점 하면 메서드가 보여요. 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인단 말이에요. 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여요. 그쵸? 자, 이 바라고 하는 메서드는 얘는 문서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서브플롯 객체에서 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거잖아요. PLT에서 바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게 아니죠. 얘는 뭐냐면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바라고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만들어져 있는 이 녀석인 거예요. 엑시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 근데 아마 사용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사용 방법이 얘의 사용 방법이나 얘의 사용 방법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파라미터들 다 똑같고요. 파라미터들 다 똑같고 설명도 거의 비슷해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도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도 다 똑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밑에 뭐 example 같은 거는 조금 다를 수는 있죠. example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문서를 봐야 될지 아시겠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메서드를 찾아봐야 되느냐, 함수를 찾아봐야 되느냐. 그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과제를 하신 분 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로우가 몇 개? 4개, 컬럼 2개. 그럼 이거는 사실은
밑에 요만큼 더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로우가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전체 8개로 나눈 전체 구역을 8개로 나눈 거예요. 8개로 나눈 거에서 1번, 2번, 3번, 4번만 사용을 한 거죠. 이거는 지울게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더 작게 보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좁아졌죠. 여기가 좁아졌는데 그 이유는 여기를 4개로 나눠 여기 밑에가 이렇게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지금 서브 플롯을 만들지 않은 것뿐이죠. 전체 피겨를 8개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1번, 2번, 3번, 4번에만 지금 서브 플롯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4개는 서브 플롯을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 아마 여기 숫자를 조금 잘못 쓰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여기를 2,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가 조금 달라졌죠. 요거는 어디까지 이렇게 나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때요? 서브 플롯을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서브 플롯을 일일이 하나씩 다 등록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반복문을 쓰거나 뭐 for index in range 1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예요. figure add sub plot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로우 2개, 그 다음에 컬럼 2개, 인덱스 I 번째. I를 0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I를 0부터 시작하시면 안 되고 1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1부터.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것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 figure.add subplot이라고 하는 거를 똑같은 코드를 4번 반복해서 써주셔야 돼요. 여기 숫자를 바꿔가면서.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방법은 뭐였었냐면 피겨를 생성하는 것과 서브 플롯을 추가하는 것을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파이플럿에서 함수가 있어요. 무슨 함수가 있냐면 서브 플롯 츠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서브 플롯 츠. S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서브 플롯들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서브 플롯들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고요.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기본값이 있어요.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래서 이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n rows, 로우 2개. 그 다음에 n columns, 컬럼 2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고 얘는 문서를 보면 리턴하는 게 2개예요. 그죠? 보통 대부분의 함수들은 리턴 값이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파이썬 함수 중에서는 몇몇 함수들은 이렇게 리턴 값을 보면 리턴 값이 2개다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턴 값 2개 중에 첫 번째 리턴 값은 figure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 그 다음에 리턴 값 중에 두 번째는 axis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 즉 서브 플롯을 의미하죠. 하나는 figure고 하나는 서브 플롯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장할 때는 순서대로 figure, axis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만 하면 뭐 요거 4개 만드는 것까지가 한 줄로 끝나죠. 아까 우리가 figure를 만들고 add subplot 4번 호출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뭐냐? 얘가 뭔지를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밑에다가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얘가 뭐냐 하면 배열이에요. 배열인데 몇 차원 배열이냐면 자, 여기까지가 원소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원소. 그래서 배열을 원소로 갖는 배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요 출력된 모습을 잘 보면은요. 전체가 배열인데 첫 번째가 첫 번째 원소도 배열이고 두 번째 원소도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배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엑시스, 서브 플롯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엑시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열에서도 엑시스, 서브 플롯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2차원 모양의 배열이란 말이에요. 2차원 모양의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여기 인덱스 0번, 여기 인덱스 1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인덱스 0,0, 여기는 0,1, 여기는 1,0, 여기는 1,1이죠. 그죠? 요렇게 인덱스를 사용해서 거기다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사용하실 때는 반복문 사용하시기도 좋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반복문 이런 식으로 두 번 사용하시면 돼요. for, I, in, range, e. 만약에 반복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I, J 이렇게 해보면 0, 0, 0, 1, 1, 0, 1,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피겨와 서브 플롯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하나씩 그리시면 돼요. 하나씩 그리시면 되는데 0,0. 자, 아마 제가 배열에서 이거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ND 어레이는요. 넘파이 배열입니다. 여기 출력된 모습을 보시면 첫 번째 배열하고 첫 번째 배열 끝날 때 쉼표 없죠. 요거 잘 보시면 타입을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을 출력을 해보시면 타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파이 ND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ND 어레이. 어레이와 리스트는 살짝 달라요. 자, 2차원 리스트일 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행번호, 컬럼 번호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이렇게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이해되시죠? 근데 넘파이 배열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스트랑 똑같이 I, J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연산자를 하나만 쓰고 I, 쉼표 J 이렇게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바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걸 그랬네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0 요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막대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해도 돼요. 성별을 그려볼게요. 젠더, 카운트, 인덱스 그 다음에 하이트는 젠더, 카운트, 밸류스.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리고 밑에 plt.show
아마 여기 하나가 그려졌을 거예요. 그죠? 이쪽에 이게 0,0, 0,0. 요렇게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리스트와 ND 어레이가 공통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2차원 리스트와 2차원 배열에서 그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두 번 쓰는 거죠. 이렇게 두 번 쓰는 거예요. 두 번 쓰는 거고 리스트에서는 불가능한데 배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이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걸 그려야 되죠. 스모커가 있었죠. 아까 스모커 카운트 그 다음에 하이트는 스모커 카운트 밸류스. 자, 이거 볼까요? 어디에 그래프가 그려졌냐면 이 오른쪽에 그려졌어요. 오른쪽에 0,2. 얘는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얘는 2차원 ND 어레이에서 인덱스 사용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쪽 방법은 파이썬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이나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래쪽 방법은 넘파이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리스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에러 나고 요렇게는 리스트에서도 가능하고 넘파이 배열에서도 가능해요. 요렇게는 배열에서만 가능해요. 배열에서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방식을 선호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괄호 쓰고 괄호 닫고 괄호 쓰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괄호 한 번만 쓰고 쉼표로 인덱스 구별해 버리는 게 조금 더 그 코딩하기가 조금 더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편하기는. 그래서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기는 하겠지만 2차원 이상의 배열에서 그 저렇게 인덱스 사용하시는 방법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차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3차원이면 I,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K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리스트에서는. 근데 어레이에서는 I, J, K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마 조금 더 잘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덱스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구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에다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나머지에도. 그래서 이번에는 1,0이 되겠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여기는 인덱스 1번, 여기 인덱스 0번, 여기 인덱스 1번이니까 지금 0, 0하고 0, 1을 그린 거잖아요. 여기는 1, 0이란 말이에요. 1, 0. 그죠? 여기다가 막대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아마 요렇게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요일을 그려주는 거죠. 요일. 이거는 C번 라이브러리 사용하셨나 보다. 네, 요거는 하이트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데이 카운트의 인덱스와 그 다음에 데이 카운트의 values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일단 여기만 먼저 볼까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죠.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토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면 1,1이 남았어요. 1,1에는 타임을 하기로 했죠. 타임 카운트의 인덱스와 높이는 타임 카운트의 valu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디너, 런치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또 과제 주신 분 중에 아마 그 그리드를 넣으려고 해서 이렇게 그리드를 넣으셨던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리드가 격자가 어디에만 그려졌죠? 격자가 제일 마지막에만 그려집니다. 이거는요, 그 파이플럿에서 함수는 서브플롯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서브플롯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여기만 격자를 그려주고요. 만약에 격자를 그리고 싶으시면 각각 격자를 다 그리고 싶으시면 AX0에서 AX0, 1에서 AX1, 0에서 AX1, 1에서 전부 다 격자를 그려 주셔야 돼요. 각각. 반복문 하나만 해볼까요? 반복문 하나만 해보면 아까 range 2개죠. 2개. 또 range 2개. axis i, j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0, 0, 0, 1, 1, 0, 1,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그리드. 이렇게 하시면 4개가 전부 다 그리드가 그려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반복문, 만약에 반복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문제 하나밖에 못했네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뭐 어제 드렸던 과제에서 질문이라거나.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쉬었다 할게요.